됐습니까?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직선의 방정식 개념 설명을 좀 빨리 해볼게요. 원의 방정식은 가장 최근에 배웠고, 포함되지 않는 학교도 있으니까 원의 방정식은 따로 정리 안 하고 직선의 방정식까지만 정리할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 프린트했다가 한번 이쁘게 정리해 봅시다. 자,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공부할 건데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웠던 거 확인하는 차원이야. 자, 중학교 1학년 때 여러분들은 직선을 만나기 시작했고요. 본격적으로 공부한 것은 중학교 2학년 때였죠. 자, 그러면 중학교 때 배웠던 거 한번 기억해 볼까요? 자, 그러면 직선의 형태는 y는 보통 mx 플러스 b 꼴이었지? 맞나요? 자, 그럴 때 요 x의 개수가 하는 역할이 뭐였습니까? 대답을 해줘. 기울기였나요? 자, 기울기라는 건 말 그대로 기울어진 정도였고요. 자, 그럴 때 그 기울기를 수학자들 어떻게 정의했습니까? x값 증가량분의 y값의 증가량이었습니까? 맞나요? 자, 그럴 때 기울기 구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었다고? 자, 첫 번째 좌표가 주어지는 경우랑 두 번째 각도가 주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자, 그러면 좌표가 주어질 때 직선의 방정식은 이거 잠깐 이게 확대를 했더니 더 작아졌어. 오잉? 뭐 주지? 음. 자, 그래서 각도가 주어졌을 때랑 좌표가 주어졌을 때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공식이 있었죠? 자, 그러면 좌표가 주어졌을 때 기울기 구하는 공식은 뭐였습니까? 즉, x1, y1과 x2, y2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였죠? x값 증가량 x2-x1분의 y값의 증가량 y2-y1이었습니까? 맞죠? 자, 그 다음에 각도 주어졌을 때 기울기는 얼마였죠? 탄젠트 세타였습니까? 탄젠트라는 건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웠던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서 그 탄젠트죠? 탄젠트는 무엇분이 뭐였지? 밑변분의 높이가 바로 탄젠트였잖아. 그러면 바로 밑변분의 높이. 밑변이 바로 뭐예요? x값 증가량. 높이가 바로 뭐? y값의 증가량이니까 바로 탄젠트 붙인 게 바로 기울기였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럴 때 조심해야 될 거. 정확한 뜻은 여러분들 고등학교 2학년 때 다시 배우겠지만 이때 말하는 세타라는 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도라고 만약에 이 문제가 출제가 되면 자 문제 자체에 이 표현이 들어가 있다고 오케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도. 그러니까 요 말의 정확한 뜻은 몰라도 그거에다가 무조건 뭐 탄젠트 붙이면 기울기야. 그러면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암기했던 공식 3개 외워야 되겠죠? 자, 탄젠트 30도는 얼마였습니까? 3분의 루트 3, 루트 3분의 1이었고요. 탄젠트 45도는 얼마? 1이었고요. 탄젠트 60도는 얼마? 루트 3이라고 해서 요거 3개만큼은 반드시 암기를 해야 돼. 알겠니? 이게 바로 이제 기울기를 구하는 공식 2가지였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X축, Y축이고요. 자, 이러한 직선이 있다고 할게요. 요 직선이 Y는 mx 플러스 b예요. 오케이. 그러면 요 직선은 분명히 기울어져 있죠. 요렇게 되면 지금 X축과 평행한 거니까 안 기울어져 있잖아. 그럼 이걸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 위로 올라가면 증가, 오른쪽 밑으로 내려가면 감소를 뜻하고 있다고? 오케이. 그랬을 때, 자, 요 세타라는 건 그러면 뭐냐? 이게 지금 X축이잖아요. X축의 양의 방향이라는 건 위야 위. 자,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도. 요 각도가 지금 세타란 말이에요. 여기에다가 탄젠트 붙인 게 바로 기울기라고. 알겠습니까? 그랬을 때 요 직선은 지금 X축과도 만나고 Y축과도 만나고 있죠? 맞습니까? 그럴 때 자, X축과 만나는 점을 뭐라고 합니까? X절편이라고 부르고요. X절편은 어떻게 구하죠? Y가 0일 때 X 값입니까? 맞죠? 자, 그러면 요 놈은 그러면 Y축과도 만나고 있잖아? 그 Y축과 만나는 점을 뭐라고 해요? Y절편이라고 부릅니까? Y절편은 어떻게 구합니까? X가 0일 때 Y 값이지. 맞나요? 이게 바로 이제 X절편, Y절편의 역할이었고. 그러면 그냥 아예 노골적으로. 요 X 뒤에 붙어 있는 이놈의 정체가 바로 뭐예요? Y절편이 되는 거지. 맞습니까? 자, 이게 바로 이제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웠던 공식이란 말이에요. 개념. 오케이. 자, 여기까지는 이제 여러분들 중학교 때였고, 그럼 이제 고등학교 때는 실전에서 이제 써먹을 직선의 방정식을 암기를 해야 돼. 자, 유도 과정은 이제 설명하지 않을 거고요. 여기까지 정리했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실질적으로 이걸 암기해서 써먹을 수 있어야 되죠? 자,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유형 몇 개가 있었습니까? 5개라고 홍반장은 설명을 했었어요. 자, 첫 번째, 기울기가 m이고 y절편이 b인. 자, 직선의 방정식은 뭐였습니까? 방금 했죠? y는 얼마? mx 플러스 b였지? 기울기는 x 앞에다 붙이고 y절편은 뒤에다 붙이고. 맞죠? 자, 두 번째. 기울기가 m이고요. y절편이 아니라 지나는 안전.
x1, y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y-y1은 mx-x1이었습니까? 맞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투점 x1, y1 x2, y2를 지나는 자, 직선의 방정식은 y-y1은 x2-x1분의 y2-y1 곱하기 x-x1이었습니까? 네 번째, x절편이 주어지는 경우 x절편이 a고요. y절편이 b인 직선의 방정식은 x 밑에다가 x절편, y 밑에다가 y절편 더해서 1이라고 놓으면 그게 바로 절편 주어졌을 때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방법이었죠? 그리고 그 외가 있었잖아요. 자, 1, 2, 3, 4번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그려보면 알 수 있다였죠? 이게 바로 이제 여러분들 직선의 방정식에서 고3 끝나는 그날까지 계속 암기하면서 모든 단원에 걸쳐서 도형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때 요거는 기본 공식으로 계속 써먹게 될 거야. 수학 과목은 암기 과목이 아니에요. 암기 과목 맞다고. 잉? 외울 건 외워야 돼. 물론 이해가 동반돼야 되지만. 오케이. 반드시 암기를 하시고요. 자, 그랬을 때 한 문제 꼭 나오는 유형 바로 뭐가 있었냐면 세 점 A, B, C가 한 직선 위에 있다. 이런 문제 되게 많이 나오거든. 세 점 A, B, C가 한 직선 위에 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러한 직선이 있는데요. 그 직선 위에 얼마만큼 어느 위치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세 직선이 한 직선 위에 있다는 거야. 그러면 세 점이 그러면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기울기가 일정하다는 말이죠. 그러니 AB의 기울기나 BC의 기울기나 똑같은 거죠? 맞나요? 자, 즉 AB 직선의 기울기나 BC 직선의 기울기가 같다는 성질을 이용해서 풀 거라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또 한 문제 출제되는 유형. 삼각형이 있고요. 자, A, B, C라고 하고요. 자, 그럴 때 A를
A를 지나는 직선이 요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한대. A를 지나는 직선이 이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죠? B와 C의 중점을 지나버리면 2등분할 수 있습니까? 맞죠? 그러면 요 넓이랑 요 넓이는 2등분한다는 거야? 2등분 된다는 거야? 즉, 꼭지점을 지나는 직선이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한다는 건 바로 대변이라는 건 마주보는 변이잖아. 대변의 중점을 지난다는 뜻이라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원단원 배운 학생들은 이것도 조심해야 되죠. 원이 이렇게 있고요. 원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해요? 중심과 반대론이 가장 중요하지. 자, 그럴 때 요 원의 넓이를 2등분한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뭔 말? 어느 방향에서든지 간에 중심만 통과해버리면 넓이가 2등분 되는 겁니까? 맞죠? 자, 그래서 원 넓이를 2등분한다는 말은 원의 중심을 지난다는 말이라고? 오케이. 자, 그리고 직사각형이 있고요. 자, 직사각형의 넓이를 2등분한다는 말은 뭔 말이었습니까? 직사각형의 넓이를 2등분한다는 말은 뭐? 요걸 우리는 대각선이라고 부르잖아요. 요걸 우리는 대각선이라고 부르잖아. 맞니? 그랬을 때 그 대각선이 만나는 교점이 있죠? 맞나요? 자, 그럴 때 그 교점만 통과해 버리면 넓이는 2등분 되는 겁니까? 맞죠? 자, 그래서 직사각형의 넓이를 2등분 한다는 것은 두 대각선의 교점, 정중앙이라고 할 수 있죠? 정중앙을 지난다는 말이라고. 그러면 자, 지난다는 거 약간 응용을 해서 한번 다시 설명해 보면 삼각형 A, B, C가 있고요. 요 정도의 D가 있다고 하고 그럴 때 요 길이 대 요 길이가 M 대 N이라고 하면 자, A와 D점을 연결했을 때 넓이 또한 얼마가 됩니까? M 대 N이 되는 겁니까? 이해됩니까? 밑변의 길이가 M 대 N이면 넓이도 M 대 N. 거꾸로 넓이의 비가 M 대 N이면 밑변의 길이 비도 M 대 N이라고 이해됨? 오케이.
여러한 아이디어가 있었고요. 지워됩니까? 자,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 난이도 문제. 편별형 문제로 출제되는 개념. 뭐 예를 들어 볼까요?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x 플러스 y 마이너스 2는 0과 mx 마이너스 y 플러스 m 플러스 1은 0, 2. 제 1, 4분면에서 만날 조건?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중요했지. 자, 그러면 여러분들 좀 더 자세한 설명은 걔네 멀리 269쪽 필수예제 8번 꼭 반드시 복습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중요한 개념만 설명해 볼게요. 자, 그럴 때, 자,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몇 번째 강조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자, 도형 단어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기본 예절이라고 했죠? 뭐였습니까? 그려보자였지? 맞나요? 자, 그럴 때, 직선을 그리는 방법은 가장 효율적인 것이 바로 뭐냐면 절편 이용해서 그리는 거야. X절편, Y절편 구한 다음에 찍 연결해주면 그게 바로 직선이라. 맞죠? 자, 두 번째, 기울기랑 Y절편을 이용해서 그릴 수도 있어요. 오케이.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뭐? 항등식을 이용해서도 우리가 접근할 수 있다는 소리야. 여기에서 여러분들 난이도는 바로 이 세 번째 항등식이고 하는 거야. 자, 무슨 말이냐면 요 위에 놈은 x절편이 얼마입니까? x절편. y가 0일 때 x값이니까 2죠. y절편은 얼마예요? 2. x가 0일 때 y값이니까 2지. 맞니? 위에 것은 자신 있게 그릴 수 있어. 그런데 요 밑에 거는 문제라고. x절편 구해도 y절편 구해도 기울기 구해도 m 때문에 정확히 그릴 수가 없어요. 이 말 이해돼? 그러면 누가 사고치고 있는 거야? 누가? m이 사고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자 항등식 개념을 이용한다고 즉 m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 있는지 찾아볼 거란 말이야. 자, m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니까 뭐에 관한 항등식? m에 관한 항등식이 될 것이고 m에 관한 항등식이면 누가 주인공? m이 주인공. 그럼 뭐에 관해 정리? m에 관해 정리를 할 것이고 m에 관해 정리한다는 말은 무슨 말? 주어진 식을 뭐 m 플러스 뭐는 우변 또한 뭐 m 플러스 뭐로 만든 다음에 끼리끼리 비교한다는 소리죠. 자, m 들어있는 놈은 누굽니까?
x 플러스 1인가요? m 안 들어있는 놈은 마이너스 y 플러스 1일 거고요. 우변 빵은 자신있게 빵 m 플러스 빵입니까? 그러면 끼리끼리 같아야 되니까 m 앞에 끼리 같고 m 뒤에 끼리 같으면 좌변 우변은 언제나 같은 식이 되는 거지. 그래서 x의 값은 얼마? 마이너스 1, y의 값은 얼마? 1. 즉 m 값에 관계없이 항상 어떤 점을 지나요? 마이너스 1, 1을 지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고? 이 아이디어가 여러분들 이번 시험 직선의 방정식 단원에서 고급 난이도 중에 하나예요. 알겠습니까? 다시 한번 강조한다. 요거 개념원리 269쪽. 모든 책에 다 나와 있으니까 개념원리 없어도 다른 책에도 나와 있으니까 이 유형 꼭 기억을 하셔야 돼. 알겠습니까? 자, 나중에 문제화 될 거예요. 자, 그렇고 우리 아주 지겹게 했죠. 교점이라는 건 뭐예요? 만나는 점이죠. 교점 구하라고 하면 무조건 뭐 연립해버리면 되는 거야. 교점 구하라면 연립, 교점은 연립. 맞나요? 고3 끝날 때까지 계속 써먹어야 될 개념. 교점 구하라고 하면 연립, 교점은 연립, 교점은 연립. 오케이. 자, 그러면 그 다음 아이디어. 두 직선의 위치 관계였지? 두 직선의 위치 관계. 자, 직선을 나타내는 형태에는 무슨 형과 무슨 형이 있습니까? 표준형과 일반형이고요. 자, 직선의 표준형은 y는 mx 플러스 b와 같이 기울기랑 y절편을 알 수 있는 형태를 우리가 표준형이라고 하지. 일반형은 한쪽으로 싹 넘겨서 한쪽 변을 0으로 만든 거. 즉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 바로 일반형이었죠. 근데 두 직선이라고 했으니까 두 번째 직선은 우리는 y는 m-x 플러스 b-라고 할 거고요. 자, 두 번째 직선을 우리는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고 할 것이고. 맞나요? 그럴 때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 몇 개가 있었습니까? 엄밀히 말하면 3개. 좀 실정같이 세분화해서 말하면 4개가 있었죠? 오케이. 자, 그러면 두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는 몇 개가 있다고? 4개. 첫 번째 뭐였죠? 평행할 수가 있었고요. 또는 일치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또는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었고요.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중에 특수한 경우를 뽑아서 수직으로 만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자, 그러면 평행할 조건은 뭐였습니까? 기울기 길이는 같고 y 절편 길이는 다르다가 바로 평행할 조건이었습니까? 자, 일치할 조건은 기울기도 같고 y 절편도 몽땅 같아야 일치하는 거고 한 점에서 만날 조건은 뭐였어? 기울기가 다르면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났지? 대답할 수 있어야 쓰겠는디?
수직으로 만날 조건은 뭐였죠? m-가 얼마? 마이너스 1. 즉 반대 부호 역수 관계였습니까? 모르면 큰일 나는 공식이었죠. 이번 시험에서 두세 문제에 관련된 공식. 자, 일반형에서의 평행 조건은 A-분의 A랑 B-분의 B만 같고 C-분의 C는 다르다고. 자, 일치할 조건은 A-분의 A랑 B-분의 B랑 C-분의 C가 몽땅 같고요. 한 점에서 만날 조건은 기울기 A-분의 A랑 B-분의 B가 다르다 했고 수직일 조건은 뭐였습니까? A 플러스 BB가 얼마? 0이다 했지. 그래서 표준형과 일반형. 아이 선생님 표준형이 문제풀이형이라며 무조건 표준으로 바꿔서 문제 풀어도 되는데 왜 일반형까지 소개하나요?가 아니라 우리는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속도도 중요했잖아. 맞죠? 그래서 일반형까지 외워야 된다고? 오케이. 그리고 이것도 여러분들 꼭 기억해라. 집에 가서 이것도 복습해. 무슨 말이냐면 수직일 조건이 mm-가 마이너스 1이었잖아. 맞죠? 요놈. 예. 유도과점. 여러분들 네모 넣기 문제로 출제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한테도 배웠을 거고 교과서에도 나와 있을 것이고 개념 원리로는 275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오케이. 여기까지 정리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그 다음 아이디어 으짜까 이것도 거의 출제됩니다. 거의 출제. 바로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 구하는 문제. A라는 점이 있어요. A라는 점이 x1, y1이고요. B라는 점이 있어요. x2, y2라고 할 때 선분 A, B는 요게 바로 선분 A, B지? 그래요. 그놈의 수직 이등분선. 수직 이등분선이라는 건 수직이면서 이등분하고 있다는 소리죠? 맞나요? 요 수직이등분선의 방정식 구하는 방법 문제 단골 문제라고 단골 출제 예상. 오케이. 자, 그러면 어떻게 풀었었죠? 어떻게? 아이디어. A점하고 B점 나왔어. 어떻게 풀었습니까? 일단은 저 빨강 직선은 요점 지납니까? 요점의 정체는 뭐죠? A와 B의 중점인가요? 오케이. 그래서 A, B의 중점. 자, 중점 구하는 공식. 2분의 x1 플러스 x2, 2분의 y1 플러스 y2 였습니까? 그래서 중점 구했고. 맞지? 그리고
요놈의 기울기 구할 수 있습니까? 기울기 구하는 방법 몇 개가 있다고 했지? 두 개. 좌표 주었을 때랑 각도 주어졌을 때지. 요거는 지금 뭡니까? 좌표 주어진 거잖아. 그러면 기울기는 근거가 돼요. x2 마이너스 x1분의 y2 마이너스 y1입니까? 맞죠? 오, 근데 우리는 요 기울기가 필요한 게 아니라 요 기울기가 필요한 거지. 그럼 요놈의 기울기는 이거랑 수직인 거잖아. 그러면 요놈의 수직인 기울기 m 다시는 그럼 얼마가 되는 거예요? 요것의 반대부의 역수입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얼마 y2 마이너스 y 원분의 x2 마이너스 x 원이 바로 기울기가 될 거라고? 오케이. 그래. 이 점과 요 기울기를 갖는 직방 세워주면 그게 바로 수직이 등분선의 방정식이라고요? 오케이. 요 문제 무조건 출제되는데 아따 홍반장 사기쳤네요? 라고 또 하지 말라고. 아니 근데 학교 선생님들이 너희 골탕 먹이려고 이렇게 장난쳐 버릴 수 있어? 수직이동무선의 방정식을 다르게 한번 표현해봐. 다르게.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이라고 아예 노골적으로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오면 그렇게 나올 건데 학교 선생님이 변별력 생각 아니라고 장난쳐 버릴 수 있어. 수직 이등분선인데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다고. 다르게. 다르게. 선생님은 이것까지 좀 암기했으면 좋겠다. 나 죽었다 깨어나도 100점 맞고 싶어요. 라는 학생들은 암기하는 거 좀 추천할게요. 즉, 투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이라고? 이 말 이해되니? 뭔 말인지 봐봐. A라는 점이 있어. B라는 점이 있어. 그러면 A, B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은 일단 누가 있습니까? 반드시 연결했을 때 중점은 분명히 같은 거리에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은 이것만 있는 게 아니야. 그 위쪽에도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아지는 점 분명히 어딘진 모르지만 있겠지. 이해돼? 자, 이 정도에도 분명히 A로부터의 거리와 B까지의 거리가 같아지는 점이 이렇게 있을 거라고. 한두 개가 아니라고. 그러면 그것들을 쭝쭝쭝쭝쭝쭝 쭝쭝쭝쭝쭝쭝 영원히 연결하면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수직 이등분선이 되는 거라고. A, B에.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시험에서 야 A점 B점 주어지고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 구하라 라고 나왔는데 원매 선생님 처음 보는 유형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뭔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또 거의 출제되는 유형. 새 직선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을 조건. 기억나시죠?
세 직선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데, 그럼 세 직선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요렇게 있으면 삼각형 만들어지잖아. 근데 안 만들어지는 경우가 뭐가 있습니까? 안 만들어지는 경우. 세 개가 평행해 버리면 삼각형 안 만들어지죠? 맞습니까? 세 개 다 평행할 필요도 없이 두 개만 평행해도 삼각형 안 만들어지나요? 맞죠? 또 셋 중 만약에 두 개가 이렇게 일치해버리면 삼각형 안 만들어지는 거지? 일치해도 삼각형 안 만들어지고. 요 문제 출제 의도는 뭐였습니까? 의도.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도 삼각형이 안 이루어지지. 오케이. 자, 그래서 요걸 물어보려고 했던 거라고. 오케이. 그러면 이걸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자고 했죠? 어떻게 해서 두 직선이 만나는 점, 두 직선의 교점을 세 번째 직선이 지나버리면 우리는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는 거지. 그런가요? 오케이. 자, 그러면 그 다음 아이디어 여러분들 고3 끝나는 그날까지 고등학교 1학년 공식 중에 넘버 10 안에 드는 공식이겠죠? 아니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통틀어서 넘버 10 안에 들어오는 공식이야. 바로 뭐였습니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였습니까? 도당하고 수준은 이 공식 못 써먹으면 이번 시험에서 네다섯 문제 틀리게 되죠. 물론 원정도 두 문제 정도 틀릴 수가 있고 있습니까? 그럴 때 A점의 좌표가 주어졌고요. x1, y1이에요. 그 직선을 지나지 않는 그 점을 지나지 않는 직선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고요. 자, 그럴 때 조심해야 될 거. 자, 우리 직선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 풀 때 무슨 형이 중요해? 표준형이 중요하지. 근데 일반형을 써먹는 유일한 예외였죠? 맞나요? 반드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할 때는 일반형으로 바꿔놓은 다음에 그러면 저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는 몇 개 존재합니까? 하나 존재하죠. 수학에서는 이렇게 수직인 것만을 거리라고 하고 distance 라고 부른다고 했죠? 자, 그러면 자, 뜻 구하는 공식 뭐였습니까?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절대값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였습니까? 맞죠? 유도 과정은 학교 선생님한테 듣든지 말든지 여러분들이 써먹어야 된다고?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 둘, 셋, 세 가지 정도를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이번 단원에 관련된 출제 유형. 자, 첫 번째.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자,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자, 이거를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고 하고요. 요 놈을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고 할 때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구하죠?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직선 또한 무수히 많은 뭘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점들로 이루어져 있죠? 그럴 때 어떻게 구하면 돼요? 아무 점이나 요 직선을 지나는 점 하나 찾은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죠? 이 점과 반대편 직선까지의 거리 드가 바로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지. 기억나니? 꼭 외워야 됩니다. 이것도 숙달해야 돼.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아무 직선이나 하나 지나는 점 찾고 그 점과 반대편 직선까지 거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바로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된다고?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 5점의 좌표를 0,0, A점의 좌표를 x1, y1, B점의 좌표를 x2, y2라고 할 때, 요 세 점, 삼각형 OAB의 넓이 구하는 공식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설명했었지만, 요번 단원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자, 넓이 S는 어떻게 구한다고 했죠? 2분의 1 절대값. 원점을 뺀 나머지 점을 나란히 쓴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대각선 기록한 거 빼줬습니까? 그래서 x1, y2 빼기 x2, y1이었죠? 아직도 원매 선생님, 요 공식에 치명적인 단점이 있네요. 한 점이 무조건 원점이어야 됩니까? 라고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안 되죠. 우리는 평행이동에 의해서 한 점은 무조건 원점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야. 그렇지. 어. 요거 몰라도 우리 구할 수 있다고. 몰라도. 몰라도 어떻게 구할 수 있어. 몰라도. 5점 0,0이고 A점 x1, y1이고 B점 x2, y2라고 해도 우리 세 점 좌표 주어졌을 때 넓이 구할 수 있다고. 어떻게 구해요? 어떻게? 요 길이 구할 수 있잖아. 두 점 사이 거리. 맞죠? 그럼 두 점 사이 거리 구하고 이게 바로 뭐가 돼요? 밑변이 되고요. 맞나요? 그럼 이제 뭐 구하면 돼요? 높이? 그럼 높이라는 건 점과 직선까지의 거리가 바로 높이가 되는 거지. 그렇게 하면 된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해도 되지만 속도도 중요하니까 위에 있는 공식을 추천한다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공식. 최상 난이도 문제지만 그냥 외워버리면 오히려 빵점 방지용일 문제. 바로 뭐였습니까? 두 직선이 이루는 가게 이등분선의 방정식이었습니까?
자,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이등분선의 방정식. 이러한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고요. 이러한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인 직선이 있을 때 자, 두 직선이 만나서 지금 각이 몇 개 생겼습니까? 4개 생겼죠? 근데 이 각하고 이 각은 같습니까? 막곡지각. 이 각과 이 각은 막곡지각 같지? 그러면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이등분선은 몇 개 있다는 거야? 2개가 있는 겁니까? 요런 거 하나. 또는 요런 거 하나가 있습니까? 맞죠? 요 2개가 바로 답이란 말이야. 그쵸? 그럴 때 어차피 이 직선 또한 무수히 많은 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맞지? 그 점이 한 개예요, 2개예요? 무수히 많지? 그럴 때 우리는 점들의 모임을 뭐라고 놓자고했니? x, y라고 놓자고했지? 그러면 x, y라고 놓은 다음에 점과 식선 사이 거리, 점과 식선 사이의 거리는 언제나 같습니까? 맞아요? 어떤 점을 잡는다 하더라도 그 점과 이 직선까지 거리, 이 점과 이 직선까지 거리는 언제나 같다고? 맞아요. 그러면 요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 얼마가 됩니까?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절대값 ax 더하기 by 더하기 c인가요? 랑 요 점과 이 직선까지의 거리 요 점과 이 직선까지의 거리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절대값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언제나 같다. 이거 풀어주면 구하고자 하는 답이 나온다고? 이것도 너희들 교과서에 노출이 돼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설명한 거였고 원래는 시험에 나오면 안 되는데 그랬을 때 문제 푸는 팁 양변의 절대값 전체적으로 씌워져 있으면 어떻게 해도 된다고 했죠? 한쪽은 무시하고 풀면 된다고 했지? 맞아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볼까? 아까 선분의 수직이등분선의 방정식을 다르게 표현하는 방법 설명했죠? 여기 뭐냐? 두 점이지.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모임은 수직이등분선이야. 근데 여기에다가 쏘놔야 된다고. 아따 홍반장 사기쳤네 하지 말고 이거 정확히 구분해야 돼.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해야 된다고. 두직선이 이루는 각의 이등분선의 방정식을 다르게 표현하면 뭐라고? 아까는 두 점이었잖아. 근데 이번에는 뭐야? 두 직선으로부터 두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이 바로 가계이동무선이라고. 이거 헷갈리지 말아야겠지. 오케이. 두 점인지 두 직선인지 정확히 구분해야 된다고? 오케이. 이렇게 바로 여러분들 직선의 방정식까지 여러분들 암기해야 될 공식들이었어요. 오케이. 원의 방정식은 최근 했으니까 좀 최근 내용 활용해서 좀 한번 해보시고. 오케이.